코크리 일기로 이제 활동 중인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주 좋은 기회로 이렇게 3월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그러면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를 할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제가 현재 이번 통계 콘텐츠를 작성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통계 콘텐츠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시리즈 제작의 저희 준비 과정과 작성,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 봐 이제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Q&A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이제 되게 다양한 제 분야를 찾기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해온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요리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군대도 이제 취사원으로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팝업 레스토랑들도 운영을 하면서 요리사의 꿈을 키운 적도 있지만, 마침 이제 꿈을 키우던 도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꿈을 접게 되었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방송인을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연기나 이런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또 남의 얘기를 듣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서 다양한 이런 학생들의 웹 예능이나 웹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MC 역할이나 패널 역할 아니면 배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많은 학생 작품들을 출연하면서 느낀 게 제가 재능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진짜 방송사를 통한 뭐 지상파나 그런 케이블 방송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런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다른 꿈을 또 찾아서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계사 수험 생활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2차 유예 합격을 받고 하는 이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죠. 예. 하면서 회계사의 꿈을 키운 적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계사가 참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직업들도 많이 도전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제 관심 분야가 파이낸셜 NLP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석박사급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공부하진 못했지만, 제가 학부에서 사회학이랑 금융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또 회계사 수험 생활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인턴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낸스 지식과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NLP의 지식을 결합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 동아리나 아니면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모여있는 학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모두의 연구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회 내 여러 가지 랩으로 운영이 되는 형태의 학회에도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파이낸셜 NLP 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랑 파이낸셜 NLP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소개고요. 그러면 이제 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더워가지고. 혹시 하늘님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해도 돼요? 아, 예,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현재 작성 중인 거는 딥러닝 전에 알아보자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이제 두 번째 글까지 올렸는데요. 어쩌다 통계를 고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금융공학의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경영학이랑 산업공학이랑 경제학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개의 학문의 논문들을 다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아직까지 통계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이거는 서베이 페이퍼 같은 건데, Method used in economic research and empirical study of trend and levels, 이제 그런 경제학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제 통계적 회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저는 학부 수준이지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통계적인 방법론들이 정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제가 작년도쯤에 사실 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공모전들을 나가고 그러면서 시계열 데이터와 관련된 공모전들, 경진대회들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저 또한 많은 모델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델링을 관찰하다가 시계열 모델링에 있어서 통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팀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여긴 이제 이거는 사실 최근에 본 글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문제에서 다 통계적인 방법론들이 딥러닝보다 우세한 것도 아니고 딥러닝이 통계적 방법론보다 우세한 건 아니지만 이런 통계적 방법론들이 아직까지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을 컴비네이션 어떻게 보면 앙상블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아직까지도 많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을 이용할 때 시계열에 있어서는 통계의 중요성이 정확도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에 이제 불을 붙여준 딱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제 금융공학 수업을 듣던 도중에 교수님께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인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요즘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요즘 엔지니어들은 시계열에 대한 이해 없이 딥러닝에 그냥 넣는 경향이 크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이걸 들으니까 이거 하나의 콘텐츠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단순히 어떤 딥러닝을 시계열에 그냥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뭐 비판하는 글을 적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어떤 통계적 시계열 방법론들을 이해함으로써 본인들의 그런 시계열 모델링에 대한 능력을 더 키우고 좀 더 이런 인사이트를 넓히는 계기가 되는 글을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이 처음 등장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가닥을 잡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전문가라고 할 정도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남들의 저작물들 어떤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시리즈 제작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것들은 다 제가 찾아본 자료들인데 여기에서 끝까지 읽어본 책들도 있고 여기 이 FPP 되게 유명한 책이죠. 요거랑 이런 Practical Time Series Analysis는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고 이 나머지 세 책들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읽고 최병선 선생님의 이제 금융공학 책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금융공학 책이지만 그래도 금융공학에서는 타임 시리즈 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되게 방대한 텍스트북들을 읽어보면서 제 지식들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이 책들이 이런 시계열에 대한 지식들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들 주제는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책의 전개 방식도 은근 다들 차이가 있고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읽으면서 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북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글이 거의 구어체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제 말투로 알려주는 듯이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텍스트북만을 참고할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런 시계열들을 강의하는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주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고려대학교 최상범 교수님, 중앙대학교 이광현 교수님의 시계열 분석 강의 자료와 계량경제학 강의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MIT의 앤나 교수님의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강의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해 가는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전달하는구나.
아,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 앞에서 텍스트북들을 읽으면서 쌓인 컨텐츠들을 강의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배치할지를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을 그 전에 저희 코크리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웹상에 있는 포스트들과 제 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제작 기획서에 이렇게 시리즈에 이제 각 글들이 나와 있는데 그 글들의 주제와 관련된 포스트들은 구글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뜨는 모든 글들을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서 느낀 점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성 과정은 근데 되게 예, 별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 경험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항상 이게 글을 작성하기 7, 8일 전부터 그 어디 따로 적어놓지 않고 제 머릿속에다가 글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 제가 읽어봤던 텍스트북들이나 강의 자료들에 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이 부분 이렇게 풀어서 쓰고 하는 거를 7, 8일 정도 계속 머릿속으로 그냥 앉아만 있으면 계속 고민하면서 아, 여기에서는 그 사진 자료를 첨부하는 게 좋겠구나. 여기에서는 이 수식을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이 아래다가 쓰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7, 8일 전부터 이제 하루에 남는 시간에는 계속 그 고민만 하다가 제 머릿속으로 글이 끝까지 딱 써진 순간에 이제 책상에 앉고 5시간 정도 앉아서 바로 글을 작성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좋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한 게 바로 이 뒷부분, 글 삭제 부분인데요. 이렇게 글을 쓰고 당연히 여기 보내기 전에 친구들한테 먼저 보여주는데요. 친구들이 보통 읽어보면은 나 이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나 이게 무슨 글이 잘 읽히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평가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거를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니까 뭘 중간에 고치는 걸 제가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게 피드백이 안 좋고 또 수정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삭제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이 나오기까지 고민하고 한 날 잡고 5시간을 잡고 그다음 삭제하는 걸 이게 몇 번을 돌아가다가 이제 막 트레인 테스트 과정처럼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친구들이 읽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라는 평을 받고 나면은 그제서 이제 제 블로그에 올린 다음에 올려놓고도 조금 더 수정을 가한 다음에 이렇게 코크리 그 피어 리뷰를 받도록 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올렸던 글도 제가 아마 도란도란 저희 거기에도 올린 적 있었을 거예요. 2월 초에 이미 글을 다 썼는데 한번 삭제를 하고 그 사이에도 한번 삭제를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이제 피어 리뷰를 받은 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들이 해주는 그런 평가들도 좋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친구분들에게 맡기면 친구들은 그렇게 제 글을 자세히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어 리뷰를 받고 나면은 제가 놓쳤던 부분들, 제가 아마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또 이제 피어 리뷰를 딱 받아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구나.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트가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피어 리뷰를 받아보면은 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피어 리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조금 존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랑 그걸 이렇게 바꾸면 이거 말이 아예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피어 리뷰도 있었고요. 또 뭐 이렇게 제가 웹포스트들을 참고하는 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쓰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피어 리뷰를 받아봤을 땐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나? 막 이런 식의 받고 나서의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제가 원래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피어 리뷰들의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주르륵 적어놓고 제가
반영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 안에다가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보고, 그다음에 반영한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추가했습니다. 인사들 몇 개 추가했습니다.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 글에 대한 저의 이해도 높아지고, 또 이거를 그냥 저 혼자 갖고 있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게 조건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수정했다는 거를 이제 운영진 분들께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보내드리면은 내가 글을 어디를 수정했고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수정했는지 좀 더 그 운영진 분들께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작성한 수정상 점검표를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진행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는,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작성 과정은 크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별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나한테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코크리에서 아마 피어 리뷰를 받고 저희 코크리 블로그에 게시물을 2개를 올린 첫 번째 사람일 텐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콘텐츠를 못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콘텐츠를 계속 쓰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요약하자면은 제가 원래 가만히 있는 걸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잘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약하자면 그렇고, 저는 저만의 특별한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제가 쓴 글을 되게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글을 쓴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쓴 글에 대한 팬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소설을 좋아하면은 항상 그 다음 편이 궁금하고, 어떤 웹툰을 좋아하면은 다음 주에 그 웹툰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저는 제 글의 작성자이자 제 글의 팬이 되다 보니까 제 글의 다음 편이 제 스스로가 자꾸 빨리 써야 되는데,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또 쓰면 좋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쓴 글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이제 조금만 여유로워졌다 싶으면은 바로 다음 콘텐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 안으로 글을 이미 다 쓴 다음에 그걸 옮기기만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도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덕분에 저는 좀 콘텐츠를 계속해서 작동이 된다. 계속해서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편으로, 이런 통계적 시계열 분석을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통계학과 분들도 많이 보지만 경제학과 전공자분들께서는 이런 경제 데이터들이 대부분 시계열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올라온 걸 보고 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시리즈 제발 중간에 안 끊기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글 정말 쉽게 쓰여져 있는데 이해도 되게 좋고,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는 기분이라 계속 글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걸 보고 또 저도 이제 되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크릴을 통해 뭘 이루고 싶은가인데요. 좀 장난 삼아서 방송 출연이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이런 송기령 부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업계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대중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작성을 통해서 어떻게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쉽고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또 저희 코끼리 자체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움도 되고 또 이제 이런 성장을 통해서 저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뒤에 묶어서 TV에 나와서 뭐 TV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가 있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방송인의 꿈을 꾼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TV에서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NLP, 파이낸셜 NLP 한다면서 왜 NLP 콘텐츠를 안 하는가 궁금하신 분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서 하나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가지고 GPT로 그냥 삼행시 봇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세 글자 넣으면 그냥 삼행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기획 중인데요. 코크리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NLP 콘텐츠를 꼭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계열도 계속 쭉 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할 게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중간에 스킵한 게 많아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